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오전 12시 16분입니다. 밤 12시에요. 아침에 맨날 뉴스 보고 올렸었는데 이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우리가 좀 기다렸던 자리에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포모, 너무 이제 날 버리고 가면 어떠지,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직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바닥에 투자할 상품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다가 먹고, 또 적당히 먹고, 또 기다렸다가 또 다음 거 먹고, 그래서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좋고, 또 어르신분들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정말 고배당 가치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잡으면서 뭐 상가 월세보다 좀 더 많이 받으면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서울에 지금 이제 월세가 보통 뭐 한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 한 3% 나오면 많이 나오죠? 대구 쪽 3%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으시니까 대출 이자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상가가 오르기만 기다리고 계시던데, 제가 상가를 빼고 나왔어요. 우리가 사무실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제가 감당이 안 돼서 빼버리고 나왔습니다만, 또 그분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항상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율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280에서 1260 사이에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까지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1290에서 12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환율을 뭐 무조건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금리 동결, 그죠? 동결에 대한 기대값은 우리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결을 하고 이제 일단 동결, 나중에 상태 보고 더 올릴 거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겼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미국도 동결하는 게 맞고, 이제는 동결하는 게 맞죠. 5.25%면 엄청난 이자잖아요. 그래서 뭐 몰라,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가 기름값, 유가나 이제 가스값의 폭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또 인플레이션이 또 생기게 되면서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정도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면 좀 일어나서 안 될 일이겠지만, 러시아가 이제 벨라루스에서 핵미사일을 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변수들이 생기지 않는 딴에는 저는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요 금리를 올린 이유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왔었고, 나중에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환율은 그 정도 움직임이다. 그렇죠?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은 뭐 크게 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왔다 갔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름값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요 자리에 손절을 잡고 상방으로 좀 베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7.9죠. 요게 손절을 주고 상방으로 좀 베팅을 해보셔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 70, 이 정도? 71, 2? 이 정도까지 한번 잘라주고 다시 자리를 잡고 나서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조금 비싸질 지금 여지가 좀 있다. 이유는 일단 금리가 동결되면서 이제 달러가 더 이상 긴축이 일단 멈췄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빴는데 이제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안 좋다가도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언젠간 채워야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가는 이제 한 74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흔들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유가를 크루드 오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큰 흐름은 좀 참고하시고 손절을 꼭 지키시면서 한번 단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스입니다. 그쵸? 가스는 이제 3중 바닥 형태의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참, 한쌤의 업보죠. 제가 한쌤 몇 가지 업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드렸던 그런 게 그 중에 하나가 가스였어요. 가스가 제가 여기서 뭐 제가 심리적 안정을 찾겠습니다, 위안을 좀 잡겠습니다 했던 구간이 요 구간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못 파셨을 거예요. 중간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라도 좀 주저를 이렇게 말씀드렸으면서도 그렇더라도 시간 해결해 줄 거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드디어 이제 시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이렇게 시간 해결해 줄 수 있는 차트에 물리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가스가 막 1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이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될 짓이야. 그죠? 안 될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 업보가 어느 정도 걷어져 가고 어깨 지금 좀 가벼워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3달러를 넘어가게 3.2에 3.4 정도까지는 보여지긴 한 3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한번 잘라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엔 조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를 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요 녀석들이에요. 기름값과 가스값이 오르면서 인플레를 가속하게 되면서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일단 저는 일단 동결을 우위로 보고 있긴 한데, 그 정도 변수가 지금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위안화도 좀 안정화 되고 있죠. 위안화도 많이 올랐었다 빠지고 있죠. 그죠? 뭐, 달러 움직임이나, 위안화 움직임이나, 위안화랑 달러는 둘 다 거의 준 기축통화급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일본 거 엔화고, 네. 엔화도 지축통화급이니까, 그렇죠? 중기축통화니까 그렇고, 지금 엔화는 그냥 싸면요, 사세요, 그냥. 여러분들, 송간 말씀이지만, 일본 돈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현금에 대해서 잘 안정화돼 있어요. 물론 성장률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겠지만, 그래서 떨어질수록 땡큐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미국다 테슬라 많이 올랐네. 그리고 자, 말씀드릴 게 실버랑 이제 금과 은은 또 조정세를 또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니콜라죠. 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봐봐, 3배입니다. 3배. 그쵸? 참, 네. 저희가 니콜라를 요때부터 매수를 천천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요때는 이제 시그널가 더 이상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니콜라 베팅을 해보셔라. 그런데 이제 11월까지 1달러에 확 상회하지 못하면 얘는 상폐된다. 그건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럴 때 사는 거라고. 니콜라가 훨씬 낫다고. 그쵸? 그러니까 메타 이런 애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쵸? 2배 넘게 오르고 했지만 우리가 이걸 못 잡아도 이런 거 하나 잡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치? 니콜라는 이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 이제. 그죠? 근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저히 나올 가능성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시 움직이게 되는 프로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는 하시면 되되, 뭐 일단은 니콜라가 완전 참네. 니콜라 3배. 와. 네. 그래서 키맞추기는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회사를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언제 베팅하라고? 요때 베팅하라고. 항상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거래가 들어왔을 때. 그죠? 딱 답이 나오잖아, 항상.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터지고 나서 가다가 좀 한번 쭉 가다가 1달러쯤 되면은 한번 흔들거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 4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공식 시황을 내놓은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저희가 네. 이거는 왜냐면 요건 지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기 보시면 요렇게 돼요. 그쵸? 니콜라, 미국 주식 니콜라 분할에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미국 회사 거의 망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4달러 정도까지, 중단기적으로 2달러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1.1달러에서 1절로스 정도 진행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거든요. 요 구간이거든.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1.1달러에서 2절로스 딱 때리고 딱 움직이죠. 꼭다리 한 개 생기는 거 보이죠? 그죠?
딱 때리고 요것 때문에 요 거래량 때문에 그래서 하부 요청하고 움직이는데 어쨌든 2달러 정도에서 한번 저항을 먹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먹고 나서 이제 흔들흔들 여기다 최종적으로 4달러 언제 갈지 몰라. 그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제가 0.6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여기서부터 추천드렸으니까 거의 3배네요. 오, 참. 기분 좋습니다. 또 이렇게 도움이 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쵸? 자, 나스닥은 돌고 지금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나스닥은 이제 롱 포지션 잡진 않을 거예요. 종목으로 이렇게 잡더라도 전체적으로 롱 포지션 잡진 않을 것이고, 얘가 이제 15,200까지 일단 이렇게 놀아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확실히 이제 그 부분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좋아요. 이렇게 뭐 쭉쭉 올라가고 동결기는 또 주가가 또 오르고 뭐 어쩌면 상고점 이상 또 전체장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꾸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려야 될 때,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서 반등 잡고 잘라주고 11,300에서 잘라주고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다. 그래서 그죠? 만 정도 초반에서는 변함에서 하셔도 좋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시장을 바꿨거든. 요것 때문에 요때. 그러니까 제가 하방을 본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 그치. 여기랑 여기. 그러면은 요거는 맞았다고 치고, 일단 숏 표지는 이건 실제로 먹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이만큼 여기서 제가 이만큼 손실 낳는 구간이잖아요. 여기는 구경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런데 여기도 숏 포지션을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시황이 틀렸단 말이야. 여기서 제가 또 올리면서 스토캐스틱을 이렇게 살려주면서 여기서 들어 올려버리면서, 그리고 봉우리가 크게 만들어주면서 나 죽지 않을까라고 지금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으면서 이제 14,300포인트와 그쵸? 요 포인트랑 그리고 15,200포인트에 대한 언급을 드렸단 말이에요. 14,300포인트 여기 요 운동.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왜 자꾸 사지 말려고 하나, 제가 이제 요것은 틀린 거는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끼쳐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본의 아니게 합니다. 힘 내시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먹으러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선 사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시고, 아까 전처럼 그렇게 종목별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지금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 니콜라를 잡아드렸으니까 이제 변명을 할 수 있잖아. 해도 되잖아, 그지? 아닌가? 제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망할까봐 그거 걱정해서 못 사는 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런 것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거든, 항상. 그러니까 매매라는 거는요. 그쵸.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 정보들 알려드리잖아. 전체를 움직일 만한 정보들. 근데 얘가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또 흐름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요. 많이 보여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얘가 이제 꺾일 때가 올 거거든요. 언젠간 이런 식으로. 언젠가 이렇게 꺾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제가 쭉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많은. 그래서 올 6월 FOMC 이후로부터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 변할 거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관점부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추세가 3번 강해지면 더 이상 여기서는 끝물이라는 증거거든요. 이게 하나, 둘. 이걸 제가 그때 잠시했었어야 되는데 3번 강해졌단 말입니다. 그럼 얘는 상승장의 끝물이라는 뜻이에요. 피날레를 주고 몰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많은 조정. 여기서 이제 가속신을 돼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얘가 깨지고 나서 요거 반등 받을 거거든. 거기서 숏 포지션을 잡아보시고, 롱 포지션은 적어도 이런 구간들에서 잡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정도를 보고 15,200 정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고점을 보고 있긴 한데 15,600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은 지수적으로 롱 포지션 잡기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종목 같은 애들,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힘이 조금 빠져가고 있고, 그죠? 지금 이제 니콜라 같은 이런 애들 지금 급등주를 만들어주고, 지금, 금리 동결 났다 이러면서 날아가고 있는 부분이잖아. 요 시나리오도 말씀드렸죠. 혹시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 금리 동결을 하면서 호재를 받으게 쭉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채권입니다.
채권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리고 은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신경 좀 쓰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매매들, 이 고점 신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려도 저점에 물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점의 패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쌍바닥 패턴도 있을 것이고, 쓰리바닥 패턴도 있을 것이고, 원형바닥 패턴, V자 반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패턴들이 실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수세가 다 발산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셔야 돼요. 이건 아쉽지만. 그죠? 포기하시고, 그러니까 요런 애들 보시면 딱 바닥이잖아요. 패턴이 바닥에 대한 파트에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애들 노리면은 시간이 나이페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1달러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럼 이제 이런 일목표를 뚫어줬다는 건, 이 정도 수급량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는 자리를 잡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으로 넘어가면 내후년 넘어가서 친환경 자동차, 정말 친환경 자동차 넘어가게 되면 얘가 수소차 관련된 업종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소 트럭이 활성화 된다면 얘가 이제 수익 구조로 변화하게 되겠지. 근데 요거는 거품이고, 요 위로는 거품이고. 그죠? 혹시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대박 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박이 났다가 아니라 대박이 날 수 있는 거라거든. 이게 여기는 거품이다. 누가 봐도 거품이라고. 이게 그 당시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수소차를 물고 빨고 했단 말이야. 미래 기술이 있다 하면서. 그래서 AI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얘가 나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거품이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빠져서 올라가는 게 그냥 노멀하게 빠져서 안정화돼서 올라가는 거고, 얘는 이제 심한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밀어버렸잖아, 완전히 바닥으로. 여기서 돌렸어야 됐는데 여기를 깨고 지하실 가버렸잖아요. 이제 돌리잖아요. 그죠? 어때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수급량이면 이거랑 맞먹거든요. 그러면 이건 역대급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뚜르면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 녀석과 더불어서 요 녀석을 더불어서 해서 요게 세력이거든? 요 녀석이 세력이 뜨는 평단이 지금, 자, 세력 평단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세력들의 평단이 거잖아요. 요거 터졌죠. 요거잖아요. 그래, 여기가 요 정도가 세력 평단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 남 하방 이탈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1달러 정도에서 천천히 모아가 보시면 돼요. 이거 안 망할 것 같거든요. 이제 이만큼 들어줬으면. 그러면 이제 상패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정도.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또 조정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정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뒤까지 그중 이만큼 기어야 되거든. 오케이? 네. 이런 게 드는 게 낫단 말이야. 기회비용 자체가. 이해되시죠? 엔비디아처럼 막 그대로 올라가서 막 정수리에 있는 애를 사가지고 추적을 좀 더 볼까? 이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때도 말씀드렸죠? 이 거래 폭등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점 잡는 방법은 쉬워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 예측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가 폭등하는 게 V자 반등의 바닥 형태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고,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맨날. 그리고 원형 바닥이 있고, 그죠? 이렇게 터지는 거야. 이렇게 역대급 쌍가격 아니었습니까? 노래 불렀죠. 님들 막, 뭐, 메타 안 좋다고 맨날 욕하고 있었을 때, 저 혼자 메타 잡으라고 그랬잖아. 메타가, 야, 2015년 가격인데 이걸 왜 안 사지? 메타가 똥 밟았니? 이러면서. 그때 메타 죽 쓴다고, 뭐, 페이스북에서 메타를 바꿔갖고 죽 쓴다고 난리 치던 인간들 이제 와서 메타를 사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가리 총 맞은 거라고. 물려도 여기서 물려야 된다고. 근데, 물론 뭐 이 정도 흐름 들장했으면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도저히 또 나오고 나서 이렇게 다시 가겠지. 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안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점을 잡으려고, 물려도 저점을 물리세요. 그러니까 쌀 때 물리세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 이런 회사가 허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현대 중공업, 와, 미쳤다, 그죠? 중공업주 좋다고 언제부터 그랬어? 와. 그죠? 뭐, 그게 옳은 건 아니네. 중공업주 원래 성격상 안정적이니까. 네.
LA 솔루션 빠지는 거 보면 이제 전기차가 힘이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가 도는 거거든요. 이 전형적인 분산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매집 그리고 상승 그 과열 분산인데 글로벌한 흐름에서 분산장의 특징이에요. 지금 분산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글로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메가 사이클에서 분산장. 그래서 종목별 나스닥은 과열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증시를 돈을 빨아먹으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얘를 빨아먹고 움직인다. 얘 비트코인 흡상대법 보셨죠? 이게 분산장의 특징이거든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다. 돈이 양적 하나 풀리면 쫙 올라가는 게 상승장이거든요. 지금은 나스닥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과열되어 있는 상태고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그 아르헨티나는 줄을 마시잖아. 그죠?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게 분산장. 분산장 타이면 뭐가 나온다? 공포랑 침체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사는 기가 그러니까 그쪽 시장을 사기가 좋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거 사세요. 카카오뱅크. 성관 말씀이지만 카카오뱅크 여러분들 은행 써보면 카카오뱅크 참 매력적이거든요. 써보면 편하고 좋아요. 제가 카카오뱅크를 이때부터 추천을 드렸었지. 2만원대부터.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지금 거래가 폭등했던 부분인데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이제 자리를 잡고 돌릴 때 사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수하고. 이해되십니까? 감수하고. 감수하고. 그런 걸 감수할 줄 아시는 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장투가 되거든. 장투가. 네이버. 차라리 지금 사세요. 이게 재수없어 15만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더라도 지금 사는 게 맞아요.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팔 수 있으면 사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맞춰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리기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정도 되겠고, 그러면 뭐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오고 있어. 네, 이렇게 나오면 요때 또 세팅해 보시는 거예요. 깨지면 깨지는 거고, 그것까지 너무 쫄고 그러면 안 돼. 그치? 네. 자, 코인 쪽입니다. 코인에서 이제, 코인 시장이 고통받고 있죠.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빨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코인은 안 움직이고 주식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 개미들이 지금 코인 자꾸 팔면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인에도 볼만한 흐름이 나왔어요. 자, 3,250만원. 자, 3,250만원에 대한 언급을 드린 사람은 한 쌤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더라? 여기서부터 했어요. 그죠? 그래서 3,25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 3,000, 요 정도에 살짝, 3,350만 처음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살짝 오르고 나서 3,250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흐름에서 오를 거라는 말을 아직은 못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찰은 하셔도 돼요. 이 반등 나왔고, 그죠? 이 반등 나왔었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한 번 더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눌림목에 잡든지 해라. 그래서 이걸 돌파할 때 잡는다. 여기서 나는 일단 관리해주고 무조건 이게 나올 때 잡는다. 여기서 잡는다. 여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여기를 열어두자. 그래서 3250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3250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알트들이 자격들이 몇 개가 지금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도 신호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또 5분봉 켜놓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만한 흐름이 등장하더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큰 흐름에서 시장이 좀 큰 시장이 나왔을 때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잡는 거예요. 자, 거래가 폭등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등장을 하고 첫 번째 바닥이 등장하고 두 번째 거 물린 게 이게 쌍바닥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추세적으로 살짝 하방을 이탈하게 돼요. 그렇죠? 이탈하는데 또 뭐가 나와요? 거래가 뻥 하고 터지죠. 맞죠? 뻥 하고 터져요.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그런데 나서 이 신호를 보고 나서 3,250만원이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딱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잡는 거예요. 왜? 한쌤 3,250만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얘가 쭉 갈 거냐 말 거냐는 부분은 아직도 미지수라는 겁니다. 잘라주셔야 돼요. 이제 선물 타점이 형성이 되는 거 5분봉이니까. 그치? 근데 얘가 시간봉 정도 켜가지고는 아직까지 뭐 끈덕질 잡을 게 없거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림이 져야 되냐면 이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 바닥을 한 번 더 봐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3250 살짝 이탈되더라도 이 바닥을 때리지 않고 요 추세를 넘어갈 때쯤 여러분들 또 단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얘가 여기서 돌리든 이걸 뚫을 때 잡으세요. 뚫을 때 잡으면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요 수급량이 들어왔으니까 요거 믿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요 녀석이 5분목에서 째려면 많지만 한 시간 차트로 보면 이거부터 작은데?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 이 정도 가지고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또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넘어가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점을,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고 해도 요 빨간색 요 라인 요거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크게 신은 없다. 하지만 정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찰병조차도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 그냥.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 손실도 보기 싫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 한 쌤이 저기 상승장 꼭대기 근처에서는 사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돌아갈 때는 그냥 정찰 박아보고 분할 매수해봐라,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되게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돈을 번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밖에서 돈 100만원 벌려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는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한번 또 오랜만에 또 택배를 한번 하러 갈 거거든요. 사적인 이야기인데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따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뭐 그냥 재미삼아 할 만한 게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택배 한 40개 돌리면 한 2만원 봅니다. 기름값 빼고. 그러면은 사실 수지가 안 맞죠. 근데 돈 쓰고도 운동하는 판국이니까 바람 쐬러 한번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한번 여러분들 100만원을 버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대충 사가지고 몰빵 해가지고 더 빠지는 거에서 손 터물면서 덜덜덜 거리고 있을까요? 그죠? 계획을 짜시고 원칙을 만드시고 시나리오를 짜셔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자산 분배를 하셔야 되는 거라. 1년에 30%를 벌어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몇 배가 된다고? 그건 200배가 돼요. 1년에 30%요. 그럼 1년에 30%의 복리로 20년, 200배. 그 정도 목표치면 전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그죠? 물론 뭐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테슬라라던가 그러면 뭐 누구냐 그 니콜라 이런 것들 시황해 드리는 게 맞았다면서 어그로를 당기면서 2배, 3배 갔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어그로를 당기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영업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정말 건강한 투자는 포트폴리오 잘 짜셔가지고 좋은 때가 됐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 1차 분할 매수 정찰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올라갈 흐름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저는 여기를 보고 있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저기 오게 되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 와야 한샘이 군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니콜라처럼. 니콜라는 0.5달러의 가격이 너무너무 군침 나는 가격이었거든. 이해되십니까? 군침이 나는 걸 찾아서 먹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막 찾아보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성공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